이번 주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알아보는 토지 투자입니다. 이게 방송이 된 지 한 1, 2년 정도 지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합사전 알쓸신잡이었었죠. 여기에 나온 내용이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나와서 이제 다뤄봤던 내용입니다. 경주에 그때 방송을 할 당시에 방송 촬영하기 전에 1년에 몇십만 원을 하던 땅값이 방송 당시 1,000만 원이 넘게 올랐다는 얘기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오는데 이제 유식한 유시민 씨가 젠트리피케이션의 유래를 설명해 줍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를 뜻하는 젠트리에서 나왔는데요. 젠틀맨 나오죠. 그때 이제 젠틀하다라는 뜻도 나오고 하는데, 신사화한다는 뜻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케이션, 뭐 피케이션 하면은 뭐뭐하한다, 뭐 영어의 전미사죠. 그래서 신사화한다라는 뜻의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올 때 장남에게는 영지와 자기 상속을 해줬고요. 다른 자녀들은 현금이나 동산 위주의 상속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매력과 자본력을 갖춘 계급이 탄생하는데 그것을 젠트리 계급이라고 하는데요. 젠트리 계급이 낙후된 지역에 정착을 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에 전문직 중산층 계급이 사는 곳으로 바뀌어 가면서 낙후된 지역의 고급화를 뜻하는 것이 원래 젠트리피케이션의 뜻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갑작스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인류 역사상 막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안 되던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임대료 상승하면은 임대인들이 그 정도로 감당이 안 되겠죠.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거리들에서 이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미국에서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에서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헨리 조지는 토지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좋아지는데 기업의 이윤율은 그대로고 노동자의 임금 상승도 그다지 오르지 않는다. 기술 진보로 인해서 성장한 부가 어디로 갔나? 다 땅 주인에게 갔다고 이제 헨리 조지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신이 10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 다 털어서 땅 한쪽이라도 사두라. 앞으로 10년 동안 나폴리의 거지처럼 드러누워 있던가, 나병 환자 마냥 누워 지내던가,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가, 구멍을 파고 땅속으로 내려가던가. 10년이 지나면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사회의 부를 생산하는데 한 푼어치의 보탬도 주지 않고도 땅만 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헨리 조지는 이제 이거를 긍정적으로 쓰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를 비판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거리 모퉁이에는 반드시 빈민 구호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거기 자체에서 그냥 그 변화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빈민들이 많이 탄생한다는 얘기겠죠. 이 말의 이제 헨리 조지 의미와는 다르지만 토지 투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토지 투자를 하더라도 기획부동산과 같은 곳에 속아서 토지 투자는
토지 투자하는 경우는 10년이 지나도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제대로 안내를 받아서 토지 투자를 하셔야 10년 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이게 다루었던 게 저도 이게 기사 나왔을 때, 방송 나왔을 때 한 1년 전에,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이상 됐든지. 그 정도 하는데 지금 이제 이해도가 뭐냐면 이제 제가 판교 근처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요즘에 상당히 심하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10% 정도 일어난다는 거는 현금의 가치가 10%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년 지나면 90만 원 값어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물가가 10%가 올랐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게 10%가 줄어드는 효과가 갑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나는 거겠죠. 그러면 과연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플레이션에 그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현물을 가져야 되는데 안전하게 역사적으로 안전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한동안은 부동산에 충격도 오고 단기간으로 놓고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제 제가 이야기는 그래요. 발생하면 다 오르잖아요. 이 현물 자체가 오르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자체 가격도 오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시점에서 중간중간에서 좀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오르겠죠. 임금도 올라야 되는 거고 이자율도 오르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도 오르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를 만회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 내가 가진 거를 이제 사람은 이제 쇼오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게 내가 내 통장에 얼마 있어 그게 자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건물이다. 내가 자랑 안 해도 돼요. 그 건물에 내 친구를 초대하면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판교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하면 판교 주변에 내가 큰 건물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싶은 게 이제 사람의 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부자 동네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부자가 탄생하는 곳에서 그 부동산들의 가치가 계속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오르는 지역의 부동산, 지금 대표적인 게 강남이죠. 강남과 같은 곳, 지금 이제 아주 강력하게 강남과 견줄 수 있는 곳이 판교 지역입니다. 판교 주변의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투자 같은 경우 제가 보면 뭐 이런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했던 방식에서 따라가셔갖고 부자가 안 돼요. 내가 그만큼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나보다 지식이 낮은 사람들, 나보다 지식이 못한 사람이 성공한 방식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토지 투자, 뭐 아파트 투자는 보통의 그냥 일반 중간쯤은 갈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부자가 되고자 하신다 하면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